오늘은 저만 발표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짧게 그냥 끝나도 될 것 같은데요. 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 퀴즈킷 스터디에서는 그 환영님이 내주신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그 퀴즈킷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그 문제는 양자 가산기를 퀴즈킷으로 구현하는 거고요. 입력이 AB 큐빗이 들어갔을 때 이 AB가 더해진 결과가 S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올림수인 캐리 비트가 저장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되게 간단하긴 한데 제가 한 거는 어, 지금 모듈을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아니, 개조가 아니라 그냥 떠듬떠듬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모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위크 01 프로블럼 01이라는, 아니, 전체 그 모듈은 QCRG 키스키 프로블럼 솔버라는 모듈이고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푸는 거를 이 안에 코드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모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에 했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약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클래스 객체화를 시켰는데요. 먼저 QCRG 키스키 프로블럼 솔버라는 모듈에서 위크 01 프로블럼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모듈을. 자, 이제 불러오면은 그 프린트 프로블럼이라는 그 메소드가 있어요. 그걸 딱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출력이 됩니다. 문제를 이제 출력해가지고 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양자 가산기를 만드는 거니까요. 퀀텀 애더라는 그런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퀀텀 애더라는 걸 이 모듈 안에 만들어 놨는데요. 퀀텀 애더는 AB라는 걸로 디파인이 되고, 뭐 AB가 이제 입력 큐빗이 돼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요. 얘를 이용하면은 그냥 양자 가상기에 대한 모든 상황을 다 풀 수 있다는 게 취지였습니다. 퀀텀 애더에 1, 2를 넣게 되면은 양자 가상기에 1, 2를 입력하게 되는 상황에 회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회로를 하나하나 그려볼 수 있는데요. 퀀텀 애더에다가 드로우.인풋 하면은 뭐 인풋 회로가 그려지게 되고, 이걸 조회하는 방법도 뭐 있는데 그냥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초기 설정 회로는 이렇게 이니셜 하면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니셜에는 이 4개의 큐빗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2개의 클래시컬 비트. 이거를 그 클래시컬 비트라기보다는 클래시컬 레지스터라고 부르죠. 이 6개, 4개 더하기 2개의 회로가 있어야지 퀀텀 애더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이제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퀀텀 애더에 11이라는 입력값을 더했으니까 인풋은 Q0, Q1에 대해서 낫 게이트를 2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하게 되면은 Q0, Q1이 디폴트로 0, 0이었으니까 1, 1이 되게 되겠죠. 낫을 지나면서. 이렇게 초기에 인풋이 어떻게 회로로 만들어지는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F라는 거는 이제 오라클 같은 거를 전체를 출력하는 메소드인 거고, 메소드 그 딕셔너리의 키인 거고, 그 다음에 풀이란 거는 퀀텀 애더를 전체 구현한 그 회로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뭐 회로를 그려보고, 그 다음 예. 그 다음에 QA 시뮬레이터라는 걸 하게 되면요. 시뮬레이션이 수행되게 되고, 시뮬레이터 결과가 저장이 되고, QA 카운트라고 하면 퀀텀 애더의 이제 측정 결과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걸 하게 되면은 0001, 1011이라는 그 클래시컬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4개의 경우의 수가 다 조회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 1, 0이라고 하는 1024개의 샷을 가했는데 1024개의 결과가 1, 0이라는 클래시컬 레지스터에 저장된 경우만 나와요.
근데 제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2큐빗이면은 00, 01, 10, 11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가 다 나오게 돼서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정확히 어떠한 최대 경우의 수에서 어떠한 것이 측정이 됐는지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이런 모듈을 만들었고 이런 모듈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문제를 이제 푸는 다른 분들에게 좀 공유가 쉽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공유하는 주소 같은 거는 카톡방에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핸즈온 복습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핸즈온 복습이라는 거는 이것도 한 3주 전에 성근님이 퀴즈킷 핸즈온이라는 강의를 하나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주제가 클래시컬 피드 포워드 앤드 컨트롤 플로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한테는 이제 퀴즈킷은 공부하고 싶은데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제가 그때 결석을 했었는데 유튜브 강의를 이제 보면서 따라해 보니까 되게 괜찮고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 풀면서 뭐 if 테스트 같은 거를 막 쓰곤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한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제대로 복습을 한번 해봤고 이것도 이제 입문자들에게 마치 지금 퀴즈킷 스터디 참여 안 하시는 분들에게도 설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차곡차곡 적어놨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쉬운 거를 자꾸 먼저 이렇게 발표 자료를 재차 거듭해서 만들어 놓는 이유가 앞으로 좀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 형식을 좀 따르고 싶고 이 형식대로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고 뭐 기본기가 탄탄해져서 나중에 뭐 연구 같은 거를 할 때도 아니면 진짜 모듈을 좀 과감하게 그 실행시켜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그냥 그 어떤 퀴즈킷을 공부하는 템플릿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이나 이번에 발표하는 것들을.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래시컬 피드 포워드 앤 컨트롤 플로우라는 게 명칭부터가 좀 생소한데요. 하나하나 단어를 낱낱이 그냥 뜯어보면은 이해가 잘 됩니다. 컨트롤 플로우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플로우를 제어한다는 거죠. 이게 컨트롤 온 퀀텀 서킷 플로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양자 회로의 흐름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시컬 피드 포워드라는 거는 피드 포워드가 가해지는데 그러니까 앞에다가 뭔가를 입력을 이제 가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가해지는 거냐면 그 클래시컬 메저먼트 고전적인 측정의 결과를 피드 포워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측정으로 양자 비트를 0 또는 1의 상태, 둘 중 하나의 상태로 붕괴시켜 가지고 고전적인 측정 데이터인 비트로 만들고 그 고전적인 비트로 회로의 남은 앞부분을 제어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드 포워드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 양자 회로에서 고전적 측정 결과를 사용해서 이후의 양자 회로 흐름을 제어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같은 말로 이제 고전적 측정 결과를 활용해서 양자 회로의 후속 연산을 제어하는 동작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양자 비트 측정 결과가 1인 경우에는 어떤 연산을 수행해라. 0인 경우에는 그것이 아닌 첫 번째 것이 아닌 다른 연산을 수행해라. 라는 식으로 기본 로직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의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조건문인 if인 거겠죠. 그리고 반복문인 for나 while 같은 것도 구현이 가능한데 이런 조건부 논리 회로를 구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if에 대해서만 해볼 건데요. 그 if를 이제 퀴즈킷 그리고 그 컨트롤 플로우로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지금 자연어 문장은 뭐 기호 논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뭐 연역이라고 할 수 있죠. if p면은 then q인 거죠. p면 q 해라라는 건데 이 퀴즈킷 모듈에서는 with 구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 퀀텀 서킷 QC에는 if 테스트라고 하는 if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들어 있어요. 이 if 테스트 괄호 안에 조건문을 집어넣고
그 고전 비트 측정에 대한 조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Q라는 것이 실행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 여기 QC 점이니까 QC라는 양자 회로에 if 테스트라는 걸 수행하는 건데 이때 나온 P라는 그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측정 결과인 고전 비트 기반 조건을 기술해 놓고 그 Q라는 거는 P라는 명제 조건 만족 시에 특정 조건 만족 시에 실행되는 양자 회로 연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실제 코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if 테스트를 구현할 건데요. 이런 거를 그 양자 회로, 퀴스킷 회로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큐빗 Q가 측정 결과가 1이면 Q를 다시 0으로 되돌리는 그런 if 테스트인 겁니다. 지금 이게 전체 서킷인데 앞으로 이제 구현 과정을 설명할 서킷인데 중첩 상태의 양자 비트를 먼저 이렇게 측정을 해요. 여기서 이게 측정한다는 그 서킷 컴포넌트입니다.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측정 결과가 얻어진 경우에는 if 테스트에 들어가서 X 게이트를 거쳐가지고 원하는 양자 비트로 되돌리는 그런 회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런 서킷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퀴스킷 모듈들을 임포트 해와야겠죠. 불러와야겠죠. 퀴스킷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퀀텀 서킷, 퀀텀 레지스터, 클래시컬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개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에어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도 불러오고 샘플러가 버전 2로 바뀌어가지고 샘플러 버전 2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샘플러라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고 이 아래에 있는 모듈은 제가 앞에 그 문제 풀면서 만들었던 QCRG 키스키 프로블럼 솔버라는 모듈이에요. 제가 만든 모듈인데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양자 회로를 그림으로 그리는 조금 손 조금 덜 가게 하는 그런 메소드고 이건. 그리고 extend counts라는 거는 이 회로의 측정 결과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출력하지 않고 특정한 출력 결과 0번이라고 측정된 결과들은 나타나질 않아요. 경우의 수에는 있지만 카운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엔 나타나지 않는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0일지라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카운팅을 보조해주는 메소드라고 할 수 있고 시뮬레이트 QC라는 거는 양자 서킷을 시뮬레이션하는 추격화된 퀀텀 서킷 지원용 메소드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조금 더 시각화나 결과 출력에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풋 모듈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회로를 설정할 때는요, 이렇게 설정을 해요. 퀀텀 레지스터라는 것과 클래시컬 레지스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QR이 퀀텀 레지스터, CR이 클래시컬 레지스터인데 이 두 개를 입력해가지고 퀀텀 서킷 QC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거를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앞으로의 회로 구현의 제일 기본기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그걸 그냥 퀀텀 스테이트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퀀텀 서킷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레지스터를 정의해서 회로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퀀텀 레지스터에 1이 들어가 있고 네임 Q라고 하는데 이 1이라는 거는 양자 비트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임 Q라는 거는 이 양자 레지스터에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요. Q라는 이름으로 정확히는 이제 양자 레지스터가 아니라 양자 비트를 염두에 둔 명칭인데 이렇게 Q라고 해놓으면은 나중에 되게 서킷 그림과 일치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컬 레지스터라는 거는 이 2라는 거는 고전 비트 두 개를 할당했다는 뜻이고 걔를 이제 B라고 하는 이유는 얘는 고전 비트에 해당되는 레지스터니까 비트, 큐빗이 아니라 비트에서 B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고전 레지스터를 이거 B입니다. B라고 명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설정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QR QC를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QC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draw QC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설정한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Q에는 한 줄이 있다는 거는 큐빗 하나를 할당했다는 거고, 여기 1이라고 해 놨죠. 그리고 B에는 이렇게 두 줄이 있고 2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클래시컬 레지스터에 비트 두 개를 할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네임을 Q랑 B로 지었는데, 이게 지금 키스킵 모듈에서 그려지는 그 드로우에 의해서 그려지는 QB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할당하는 여러 가지 큐빗에 대한 이름 같은 게 꼬일 수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Q랑 B로 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QR이라는 객체랑 CR이라는 객체를 선언을 했는데, 걔네들의 출력을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QR이란 거는 아까 뭐 퀀텀 레지스터를 할당했으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나오고, 여기 QR의 그 인덱스 0번째 원소, 그 QR에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걔는 그 하나의 원소가 얻어지게 되는데, 얘는 큐빗 객체로 얻어져요. 큐빗 객체로 얻어진다는 거는 이 안에 퀀텀 레지스터 안에 큐빗이 하나 있다는 건데요. 이게 하나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하나의 큐빗 1이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인덱스 0까지만 있어요. 1을 하게 되면은 뭐 아웃 오브 인덱스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QR0이란 거를 조회하게 되면 얘는 양자 비트 큐빅 객체이고, 이것을 Q라고, 제가 Q는 QR0이라고 해놨죠. 이것을 Q로 선언해 놓습니다. 이거 성근님 강의에서는 언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레지스터 안에 있는 큐빗을 새로 할당해 놓는데, 이제 레지스터를 할당해서 언팩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컬 레지스터에서도 CR0, CR1이라고 하는데, 얘도 그냥 CR0, CR1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이유는, CR을 설정할 때 우리가 2라고 입력해서 고전 비트 두 개를 구성했잖아요. 그 두 개는 이제 두 개의 원소가 있다는 거고, 인덱스 0과 1이 있다는 거니까 CR0, CR1을 언팩하게 돼서 고전 비트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여기 코드 화면을 보시면 CL 비트라고 클래시컬 비트라는 거를 명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각각 B0, B1이라고 저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B0, B1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이름을 B라고 붙인 클래시컬 레지스터의 전체 이름을 B라고 붙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비트니까. 그리고 그 비트 전체 안에는 0과 1이라는 인덱스를 가진 두 개의 고전 비트가 있다는 거를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저렇게 이름을 일부러 붙여놨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쉬워가지고. 그다음 이제 실제 if 테스트를 간단하게 구동하는 회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아다마르 게이트 H를 가합니다. Q에. 이렇게 되면은 아다마르 게이트는 그 아이겐 스테이트, 그 중첩되지 않은 스테이트를 중첩 상태로 만들어내게 되죠. 그 퀴즈킷은 기본적으로 0 스테이트를 보내니까, 여기서 h를 가하게 되면은 루트 2분의 1, 0 더하기 1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h를 거치면서 중첩 상태가 돼서 q를 측정하게 되면은 50%는 0, 50%는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상태를, 입력값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q에다가 h를 가한다. 첫 번째 스텝.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그 q를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측정하는 게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measure q b0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q를 측정해 가지고 b0라는 클래시컬 레지스터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겠다,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B0에는 측정 결과가 저장이 되는데, 이제 Q는 아다마르 게이트를 거쳐서 중첩 상태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0 또는 1이 저장 기록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0 또는 1이 저장이 됐으니까 if 테스트를 한번 여기서 실제로 메소드를 넣어보는 거죠. 회로상에 설치를 해보는 거죠. with qc if 언더바 test라는 식으로. 그 qc라는 거는 양자 회로였잖아요, 객체가. 거기 점 한 다음에 한다는 건 이제 if test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있다는 건데, if 테스트 안에 조건문을 넣게 됩니다. 조건문은 이런 형식이에요.
B0라는 클래시컬 레지스터. 저희는 지금 이 발표 제목처럼 클래시컬 피드 포워드를 하는 거잖아요. if 테스트는 클래시컬한 측정 결과에 대한 조건문을 가져야 돼요. B0라는 클래시컬 레지스터 안에 비트에 1이라는 측정 결과가 들어있다면 이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B0,1을 그렇게 B0가 1이라면 그러면 if 테스트를 작동을 시켜라 라고 하는 건데, 그때 작동되는 건 이 아랫줄에 나옵니다. QC, X, Q라고. 이거는 양자 회로에 X 게이트를 가하라는 거죠. 큐빗이 딱 하나였던 Q에다가 X 게이트를 가하라는 거예요. 즉 스텝 3는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코드는 QC에다가 on QC if B0 is 1, B0가 1인 경우에 Q에다가 X 오퍼레이터를 가해라, X 게이트를 가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머리로도 쉽게 계산이 되죠. B0가 1인 경우에 1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X 게이트에 이제 거쳐지게 되는 거니까, X 게이트는 근데 not 게이트잖아요. 그러므로 플립이 일어나게 돼서 Q는 1이었던 게 다시 0이 될 걸 예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if 테스트를 X를 가하는 식으로 가해놨고요. 이렇게 지금 클래시컬 피드 포워드가 가해지는 거죠. 이후에 게이트 제어가, 이후에 회로 제어가 이 클래시컬 그 메저먼트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 컨트롤이 잘 됐는지, 컨트롤 플로우니까 컨트롤이 잘 됐는지를 결과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이 if 테스트를 거쳐간 후에 Q를 한번 다시 측정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Q라는 X 게이트를 거친 조건문에 의해서 X 게이트를 거칠 수도 있고,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안 거칠 수도 있는 그 Q를 B1이라는 클래시컬 레지스터의 측정 결과를 저장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겠어요. if 테스트를 거친 후에 after if 테스트 한 다음에 measure Q into B1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 클래시컬 레지스터에 그 결과를 한번 저장을 해보는 거죠. 0번 클래시컬 레지스터 비트에는 if 테스트를 거치기 전에 결과가 저장이 되고, 1번 클래시컬 레지스터에는 if 테스트를 거친 큐빗의 결과가 저장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걸 이제 한번 전체 회로를 이렇게 이어붙일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나간 거를 전체를 한번 보는데요. 여기에 이제 해독하는 컨벤션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이 컨벤션을 따라야지 양자회로 복잡한 게 나오더라도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꼼꼼하게 이걸 이제 해독을 스스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건 앞에 설명드린 그 퀀텀 레지스터를 QR로 했는데 이름을 Q라고 붙이고, 그리고 클래시컬 레지스터는 2개를 할당했는데 이 B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마킹을 Q, B라고 해놨는데 이 Q가 여기 적히게 되고 B가 여기 적히게 돼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만들어야 좀 편해지고, 그리고 더 상세하게 이제 0이 여기 메저먼트에 0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Q를 레지스터 in B0 했잖아요. 그 레지스터 B0에다가 측정 결과를 넣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0이 적히게 되는 거고, 반대로가 아니라 뒤이어서 1이라고 적힌 거는 레지스터 B1에다가 저장을 하기로 했다는 그 코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1이라는 라벨링이 여기 퀀텀 서킷 시각화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실제로는 뭐 0x1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제일 그냥 그나마 볼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B0, B1 이런 거를 제대로 변수 선언을 안 하게 되면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에 Q랑 B로 이름을 붙인 거를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름 붙인 대로 하게 되면은 B 언더바 제로는 0x1이라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라벨링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B0라는 거는 B0의 기록 가능한 최대의 값이라는 이상한 의미이고, 그리고 0x1이란 거는 0x는 성근님께서 거기다 10진수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16진수를 말해요. 0x라는 거는 10까지는 그러니까 똑같겠죠. 보통은 뭐 7 뭐 이렇게도 나오니까 3큐빗이어도 그렇게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16진수 1인데 그 B 언더바 제로는 0x1 이런 거는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B0의 기록 가능한 최대 숫자, 최대 값이 1이다. 인 의미여가지고 B0에는 최대 1까지 기록 가능하다는 거고, 즉 이진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 0, 1이 기록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요 부분이 제일 까다로워가지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려운 회로가 나오게 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뭐 백엔드를 설정하고 그 백엔드를 넣은 샘플러를 설정하게 되는 거고, 뭐 여기서 이제 샘플러에다가 런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작업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성근님이 오늘 안 오셨죠?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였는데, 그 보통은 시뮬레이터에다가 런을 하게 되는데, 에어 시뮬레이터에다가 그냥 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샘플러로 감싼 다음에 샘플러에 대해서 런을 하더라고요. 그 샘플러를 쓰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샘플러라는 걸 이제 할당을 한 다음에 선언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실행 결과에 이제 리절트를 조회를 하는 게 점 리절트예요. 그렇게 리절트를 조회하게 되면은 이렇게 복잡한 출력이 나오게 돼요. 뭐 primitive result라고 하는 객체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여기 좀 출력 결과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primitive result라는 객체는 여기 안에 sampler pub result라는 객체가 또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아마 하나가 들어있는 이유는 저희가 그 큐빗을 딱 하나 돌렸기 때문인 것 같고, 아마도 그리고 그 안에 그 펍 리절트 안에는 데이터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기는 데이터 저장소인 데이터 빈이 있고, 그 B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 B가 앞부분에 제가 그 클래시컬 레지스터에 설정한 그 B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고점 레지스터의 레이블링이 여기 나오게 돼서 그 어떤 디폴트 값인 걸로 사용하게 되면은 뭐 C라고도 나오고 뭐 하게 되는데, 그래서 꼭 그 레이블링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깔끔한 이해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있고 B가 있으니까 그거를 뜯으려면은 데이터 점 데이터 점 B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인 그 리절트의 그 컨텐츠가 나온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리절트의 0번째 객체의 데이터.b 하면은 그 컨텐츠, 리절트의 컨텐츠가 나오는데, 걔를 또 이제 카운팅하는 메소드를 또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복잡한 거를 조금 더 수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그 익스텐션을 만드는 그 취지라고, 앞으로의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제 카운트라는 거를 이제 조회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또 00과 01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나와요. 저희는 그 클래시컬 레지스터 두 개를 이용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00, 01, 10, 11 이렇게 네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만 번의 샷을 가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넘샷 이렇게 만이라고 적혀 있고, 그거는 앞부분에 이렇게 잡을 설정할 때 샷을 만으로 했던 것 때문에 총 그 큐빗의 측정 횟수가 만 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니 회로를 시뮬레이션하는 횟수가 만 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 00이라는 측정 결과랑 01이라는 측정 결과가 이렇게 그 다 합치면은 만 번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만 번의 결과를 좀 더 상식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만든 메소드를 불러온 왔는데, 이 extend counts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00, 01도 나오지만 0번이 카운팅 되는 10과 11까지도 좀 그래도 어쨌든 그 경우의 수로 표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000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XY라는 거는 컨벤션상 이게 항상 그 초심자에게는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 뒤에 있는 Y가 첫 번째 클래시컬 레지스터인 B0 측정 결과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측정 결과가 이 뒷자리에 나오고 두 번째 측정 결과가 앞자리에 나온다는 게 퀴즈킷의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측정 결과를 이제 그 카운트 익스텐디드라고 했으니까 측정 결과를 이제 이거를 플랫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은 00, 01에 대해서 5,000번 정도씩이 나오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00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우리가 if 테스트를 제대로 구현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01 케이스예요. 이 01 케이스를 한번 다시 한번 그냥 해독해 보겠습니다. 자, 총 10,000번의 시뮬레이션에서 01이라는 거는 4,962번이 나왔어요. 이 4,962번이 나왔다는 건 측정 결과가 B0가 1, 즉 두 번째가 1이었죠. 첫 번째 측정 결과가 그 if 테스트를 거치기 전에 측정 결과가 1인데, 그런데 두 번째 측정 결과 if 테스트를 거치고 나게 된 다음에 측정 결과가 0이라는 게 나오는 경우가 4,962번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1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그 if 테스트를 거쳐서 플로우가 컨트롤 플로우가 되게 되고 피드 포워드 해서 플로우를 컨트롤하게 되고 그 결과 0으로 뒤바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if 테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어디가 생겨나게 되냐면요. 이 01이라는 게 4,962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11이라는 거, 즉 if 테스트를 거치기 전에 1이었는데 if 테스트를 거친 후에도 1이 나왔다라는 측정 결과가 0이 아니게 되는 게 잘못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클래시컬 피드 포워드를 잘 했으니까, 그리고 컨트롤 플로우를 잘 하게 됐으니까 11이라는 게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횟수가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11이 0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뭐 00이라는 거는 첫 번째 결과가 0이 나왔을 땐 if 테스트를 거쳐서 회로를 가하지 않게 되니까 그냥 0으로 통과가 되게 되는 거겠죠? 아무런 뭐 작용 없이. 그 경우가 이제 절반 정도 가량인 5,038. 이건 이제 트리비얼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합치면 10,000번인데 모두 회로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그 컨트롤 플로우가 됐죠. 그 큐빗이 0과 1일 수도 있던 것이 그 if 테스트를 제대로 거쳐서 컨트롤이 제대로 됐다면 0이라는 결과만이 나오게 된다라고.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나오는 그 0이라는 문자가 있는 경우가 전부 합쳐서 만이니까 이렇게 if 테스트를 제대로 거치는 회로를 구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